개장수가 대문 앞에 이르자 애니는 필사적으로 짖었습니다. 자기의 운명을 알았을까? 대문을 밀고 들어온 개장수를 본 애니는 기겁을 하고 자기 집 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안에서 깨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끌려가려고 애니는 발톱이 몇 개나 부러지고 피가 철철 날 때까지 버티었습니다. 개장수가 삽으로 애니를 때리고 올가미를 채워서 우리에 집어넣었습니다. 애니는 우리에 갇혀서도 비통하게 울부짖었습니다. 그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할머니는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양평에 사는 이준혁 씨 사연입니다. 저녁 햇살이 마루에 길게 드리워진 평화로운 풍경 속으로 털북송이 작은 생명체가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막내 고모가 사과박스 속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꺼냈습니다. 귀여운 강아지가 겁을 잔뜩 집어먹고 마루 밑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준혁은 강아지가 너무 귀여워 안달이 났습니다. 마루 밑을 들여다보니 강아지가 엎드려서 눈만 보였습니다. 준혁이 불렀으나 강아지는 마루 밑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막내 고모가 그랬습니다. 저래도 족보 있는 강아지랜다. 똑똑하대. 이름은 애니다. 할머니는 뾰로통했고 강아지 밥그릇을 가져다 놓고 물을 따라 줬습니다. 가족들이 다 방으로 들어가자 강아지가 조용히 나와 물을 먹었습니다. 목이 많이 탄 것 같았습니다. 작은 강아지는 이제 5달 정도 된 것 같았습니다. 준혁은 방문 틈으로 강아지를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강아지는 점차 안정을 되찾고 가끔씩 꼬리를 흔들며 장난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강아지는 금세 가족의 하나로 스며들었습니다. 녀석은 눈치 백단에 사람 말을 척척 알아듣는 영특한 강아지였습니다. 처음 온 날부터 녀석은 꼬리를 살랑이며 할머니의 무릎을 파고들었죠. 하지만 할머니의 사랑은 늘 매서운 손찌검으로 표현되곤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수틀리면 즉각 이 녀석아 하는 꾸지람과 함께 빗자루나 지팡이가 날아들기 일쑤였지만 신기하게도 강아지는 할머니가 주는 음식만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어쩌다 할머니와 눈이 마주치면 강아지는 깨갱거리며 자기 집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할머니가 밥을 줄 때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좋아라 했습니다. 다른 가족이 주는 간식에는 시큰둥하다가도 할머니가 무심하게 던져주는 찬밥 한 덩이에는 꼬리를 흔들며 달려들었습니다. 마치 할머니의 손맛이 아니면 입에 대지 않겠다는 듯 녀석은 할머니의 냄새가 밴 밥그릇 앞에서만 식욕을 보였습니다. 녀석은 마당을 깡총거리며 뛰어다니거나 쥐구멍 앞에서 꼼짝 않고 서 있다가 잽싸게 쥐를 잡는 등 활기찬 모습으로 집안에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할머니가 밭일을 나갈 때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고 동네 사람들이 할머니를 찾아올 때면 꼬리를 흔들며 반겼습니다. 마치 자신의 존재 이유가 할머니를 지키고 기쁘게 하는 것인 양녀석은 헌신적이었습니다. 할머니의 투박한 손길이 닿을 때마다 녀석은 오히려 더 바짝 다가붙어 할머니의 꾸지람 속에서도 애정을 느꼈습니다. 할머니와 강아지와의 관계는 참 묘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한테 혼이 났어도 누군가 집에 와서 물건 하나라도 집어가며 난리가 나게 지저댑니다. 또 할머니 물건을 가족 중 누가 만져도 지저댑니다. 그러니까 애니의 모든 기준은 할머니한테 쏠려 있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허리가 많이 굽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직각으로 상체를 숙이고 걷기 때문에 앞을 수시로 올려다보면 걸어야 했습니다. 강아지가 커가면서 할머니가 시장에라도 갈 때면 앞을 안내해주는 역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에게 애니는 둘도 없는 가족이고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손은 매서웠습니다. 애니가 가끔씩 할머니한테 얻어맞는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어떤 때는 똥을 많이 쌌다고,
어떤 때는 오줌을 쌌다고, 어떤 때는 밥을 흘리고 먹었다고 오만 가지가 매맞을 이유가 되었습니다. 묶어서 키우는 개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준혁이 옆에서 봐도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할머니는 왜 괜히 애니를 때리고 그래? 묶였는데 그럼 어디서 똥오줌을 싸야 해? 그러면 할머니는 모르는 척 부엌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래저래 애니는 할머니한테 하루에도 두세 번씩은 얻어맞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애니는 할머니와 눈이 마주치기만 하면 자기 집 속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옛날 집에 묶어둔 강아지들은 정말 불쌍했습니다. 평생 짧은 줄 하나에 묶여 살아야 했으니 얼마나 갑갑했겠습니까? 왜 당시에는 그런 입장을 생각해주지 않았을까? 나이가 지긋해진 준혁은 이제야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니의 등장으로 집안에는 다소 활기가 돌았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라고 해야 별게 없었던 시절, 그나마 강아지 한 마리의 파급 효과는 은근히 많았습니다. 누군가 들락거리면 하도 시끄럽게 지저대 귀가 멍멍할 정도였습니다. 그때마다 여기도 사람 사는 집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때는 손님이 오더라도 강아지를 화제에 올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색함이 적었습니다. 또 애니는 생김새가 잘생겨서 보는 사람들마다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니가 새끼를 낳으면 찜을 해두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새끼를 잘 낳으라고 먹을 거리를 챙겨다 주었습니다. 애니는 집안 식구들 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들에게도 친근해져 갔습니다. 애니는 참 영특했습니다. 안방 바로 앞에 묶여 살았는데 15m 정도 떨어진 대문에서 발소리만 듣고도 가족들을 알아봤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걸어서 대문을 열더라도 가족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짖지 않았습니다. 또 할머니가 가끔씩 음식을 태울 때는 늘 짖어서 알려줬습니다. 집안에서 애니가 짖는 건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걸 다들 알고 살았습니다. 애니는 평생 살면서 집을 한 바퀴도 돌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안방 앞에 2m 정도 길이의 줄에 묶여 살았습니다. 지금도 준혁은 애니의 사진을 보면 마음이 쓰립니다. 애니는 아무리 먹을 것을 앞에 가져다 놔도 할머니가 주지 않는 것은 절대 먹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준혁에게는 의문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얻어맞으면서도 할머니가 주는 것만 먹었을까? 애니가 집에 온 지 1년이 되는 해, 애니는 어느덧 늙음한 개로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동네에 수상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사람들을 양은 냄비 등을 파는 그릇장수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타나고부터 동네에서 물건을 잃어버렸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트럭을 몰고 다니며 빈집에 들어가 아무거나 잡히는 대로 훔치는 도둑들이었습니다. 귀중품들이 없어지자 동네 분위기가 삭막했습니다. 그래서 마실도 덜 다니게 되고 은근히 마을 사람들 간에 경계하는 기색이 돌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할머니가 딸집에 김치를 담궈주려 하루 집을 비운 일이 있었습니다. 하필 그날은 준혁도 고모도 다 외출한 때였습니다. 빈집을 애니 혼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온 집안이 고요함 속에 잠겨 있을 때였습니다. 스르륵 닫힌 줄 알았던 대문이 소리 없이 열리는 소리가 애니의 예민한 귀를 스쳤습니다. 이 녀석은 번개처럼 몸을 일으켜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를 향해 맹렬하게 지저댔습니다. 단순히 짖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냥개를 방불케 하는 날카로운 울부짖음이었습니다. 도둑은 뭉둥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애니는 사납게 짖었습니다. 이 녀석의 끈질긴 짖음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둑은 그런 애니를 제압하려고 다가왔습니다. 목줄이 걸려있는 줄 안 도둑은 자신이 다치지 않을 범위까지만 다가와
몽둥이를 사정없이 휘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목줄이 매인 줄 알았던 애니가 갑자기 도둑의 발목을 물어버렸습니다. 당황한 도둑은 몽둥이로 애니를 마구 때렸습니다. 그런데도 애니는 도둑의 발목을 계속 물고 늘어졌습니다. 작은 개로 만만하게 본 도둑은 순간적으로 몽둥이를 놓쳤습니다. 그러자 발목을 물고 있던 애니가 뛰어올라 이번에 도둑의 오른쪽 손목을 물고 흔들어댔습니다. 도둑이 비명을 지르며 애니를 떼어놓으려고 마구 날뛰었지만 그럴수록 애니는 더 바짝 물고 흔들었습니다. 그때 옆집 창배 아저씨가 잠에서 깨어나 옆문으로 들어와 도둑놈의 다른 팔을 꺾었습니다. 그때서야 애니는 물었던 손목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애니의 입에서는 피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후 이웃 사람들이 들이닥쳐 도둑을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애니는 자기 집 속으로 들어가 엎어졌습니다. 창배 아저씨가 애니를 달라서 밖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애니는 절뚝거렸습니다. 대여섯 번 이상을 맞아서 타격이 컸습니다. 당시에는 동물병원도 아주 드물게 있었기 때문에 병원에도 못 갔습니다. 그 아픈 몸으로 새벽 내내 끙끙 앓고 할머니가 챙겨준 아침까지 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네 사람들은 강아지 덕분에 큰일을 면했다며 녀석의 영특함을 칭찬했습니다. 낮에 본 애니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어금니가 하나가 부러지고 다리에도 골절이 생겼습니다. 할머니가 집에 왔을 때 애니는 거의 초주검으로 늘어져 버렸습니다. 창배 아저씨가 부랴부랴 강아지를 동물병원에 데려가 부목을 대고 골절 부위를 고정시켰습니다. 할머니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흐뭇하게 뭐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강아지는 세상 다 얻은 듯 꼬리를 더욱 신나게 흔들며 할머니의 품에 머리를 비볐습니다. 애니 덕분에 도둑 2명은 모두 잡혔습니다. 그때 손목을 물린 도둑은 손을 맘대로 못 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단단히 물고 흔들었던 애니였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며 애니는 그 집에서 10여 년을 살았습니다. 그 행복은 언제까지나 이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태풍에 할머니의 형편은 급격히 어려워졌습니다. 집안을 이끌어오던 막내 고모의 마늘 장사가 태풍으로 폭삭했습니다. 거센 태풍은 밭과 논을 사그리 뒤집어 놨습니다. 몇마지기 논농사마저 날려먹었습니다. 그때 준혁은 서울에 올라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안 형편이 어떻게 된 건지 애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몰랐습니다. 당장 끼니를 잊기조차 힘든 지경에 이르자 며칠 밤낮을 고민하던 할머니는 결국 피눈물을 머금고 애니를 개장수에게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영민한 애니는 그런 수상한 낌새를 알아차린 듯 평소보다 더 할머니한테 재롱을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아파 팔아버릴 것 빨리 팔아버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개장수는 날짜를 받아두고 찾아왔습니다. 개장수가 대문 앞에 이르자 애니는 필사적으로 짖었습니다. 자기의 운명을 알았을까? 대문을 밀고 들어온 개장수를 본 애니는지 집 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안에서 깨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으로 나오라고 할머니가 그래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집 속에서 온몸으로 버텼습니다. 잔혹한 상황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애니가 너무 애처로웠습니다. 강제 잡아 끌어내려고 힘을 썼는데도 애니는 끌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발톱이 판자떼기에 끓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개장수가 계집으로 다가오자 애니는 자지러지는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할머니가 힘에 부치자 개장수가 애니의 목줄을 잡았습니다. 순간 애니는 개장수의 다리를 물려고 고개를 내밀어 입질을 했습니다.
방심한 개장수가 목줄을 다잡아 쥐고 흔들었습니다. 애니가 다 죽어가는 소리를 내더니 목이 꺾일 순간에서야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낯선 개장수가 자신에게 다가오자 한껏 불안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영문도 모른 채 새 목줄이 메어지고 끌려가려는 순간 녀석은 있는 힘껏 발버둥 치며 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깽, 깽. 한 녀석의 울음소리에는 배신감과 두려움, 그리고 할머니에게 버림받았다는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녀석은 필사적으로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눈으로 애원했습니다. 마치 할머니,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 하고 외치는 듯 했습니다. 안 끌려가려고 애니는 발톱이 몇 개나 부러지고 피가 철철 날 때까지 버티었습니다. 개장수가 삽으로 애니를 때리고 올가미를 채워서 우리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때에도 애니는 애타게 짖었습니다. 그 소리는 배신을 슬퍼하는 울음소리였습니다. 우리 안에 갇혀서도 몸부림을 치고 개장수에게 사납게 짖어댔습니다. 개장수는 여태껏 이렇게 사납게 버틴 강아지는 처음 봤다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할머니는 애니의 애처로운 눈빛을 참아 볼 수 없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녀석의 울음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할머니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가슴을 찢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개장수의 자전거가 시야에서 사라지고 나서야 할머니는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녀석이 떠난 빈자리에는 강아지의 체온과 냄새가 사라진 텅 빈 공기만이 감돌았습니다. 애니가 떠나고 할머니는 며칠간 거의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했습니다. 나이도 그렇지만 애니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더 괴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을 치며 한탄했습니다. 내 가족을 내가 버렸다고. 나 하나 믿고 산 것을 내가 버리다니. 할머니는 실성하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애니가 떠난 며칠 후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날 새벽녘이었습니다. 애니가 없는 집안은 적막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 같지 않고 유령이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아까부터 대문 밖에서 희미하게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뭔 소리를 잘못 들었나 생각했습니다. 죽을 때가 가까워 헛소리가 들리는가 보다 했습니다. 빗방울 소리를 개가 낑낑대는 줄 착각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혹시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애니가 있는 것 같기만 했습니다. 잠은 더 이상 오지 않고 잠자리를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기겁을 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앞에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애니가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멀고 험한 길을 헤쳐온 듯한 녀석은 온몸이 진흙투성이었고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살이 더 빠졌고 목에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목줄도 끊긴 채였습니다. 얼마나 먼 길을 얼마나 굶으며 돌아왔는지 알 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녀석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충성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강아지는 힘없이 할머니의 품으로 파고들어 한참을 낑낑거렸습니다. 할머니는 애니의 아픈 다리를 어루만졌습니다. 이 바보 같은 녀석아, 왜 다시 왔니? 할머니는 강아지를 끌어안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녀석은 마치 괜찮다는 듯 할머니의 손을 핥으며 변함없는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할머니는 녀석을 깨끗이 씻기고 따뜻한 밥을 먹였습니다. 강아지는 다시 할머니 곁을 맴돌며 예전처럼 할머니가 주는 음식만 받아 먹었고 할머니의 매서운 손찌검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녀석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불안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할머니에 대한 깊은 사랑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녀석을 더욱 살뜰히 보살폈고 녀석 또한 할머니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할머니의 곁을 한시도 비우지 않았습니다. 둘은 말없는 대화를 나누는 듯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큰 위안을 얻는 듯 했습니다. 그때부터 할머니는 애니를 더는 때리지 않았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듯 마치 자식을 사랑하듯이 아끼고 보살펴 주었습니다. 애니의 발톱도 다시 자라고 다친 다리도 점차 아물어갔습니다. 애니는 그 일로 더 유명해졌습니다. 가게를 잃어버린 개장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창배 아저씨가 돈을 반환해 주었습니다. 애니는 그래서 그런지 할머니 이외 유독 창배 아저씨한테도 잘 따랐습니다.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웃 동네에서도 똑똑한 강아지 좀 보자고 찾아들 오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애니에게 여러 가지 간식을 던져줬지만 여전히 할머니 이외의 사람들이 주는 건 먹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애니와 사진을 함께 찍기를 원했고 애니는 갑자기 연예인 같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애니는 사람들이 귀찮게 해도 성내지 않았습니다. 애니는 나이가 많은 편이었으나 어느 강아지보다 더 활달했고 생기찼습니다. 먹는 것도 탐내지 않았기에 더 건강할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애니의 목줄을 어쩌다 한 번씩 풀어줬습니다. 그럴 때마다 애니는 너무 기뻐서 쏜살처럼 집 안팎을 달렸습니다. 애니와 할머니의 즐거운 나날도 그리 길지 못했습니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 몸이 쇠약해진 할머니는 병상에 눕게 되었습니다. 강아지는 할머니의 침대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핥고 할머니의 눈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마지막 순간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할머니의 가쁜 숨소리가 들릴 때마다 녀석은 불안한 듯 낑낑거리며 할머니의 얼굴을 하찼습니다. 그 모습이 자식들이나 손주보다 더 애틋했습니다. 마침내 할머니가 길고 긴 고통의 시간 끝에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을 때 강아지는 나지막이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며 할머니의 손에 코를 비볐습니다. 가족들이 슬픔 속에서 할머니의 무덤을 만들 때 강아지는 무덤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온기가 남아있는 흙더미 위에서 녀석은 며칠 밤낮을 굶주린 채 버텼습니다. 가족들이 아무리 불러도 먹을 것을 주어도 강아지는 할머니의 무덤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녀석의 눈은 이미 세상의 빛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할머니의 무덤을 향한 시선만은 또렷했습니다. 마치 할머니를 지키는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듯 녀석은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켰습니다. 준혁은 애니를 반강제적으로 끌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애니는 집에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하루 종일 이곳저곳 냄새만 맡으며 걸어 다녔습니다. 먹는 것도 잘 안 먹고 물만 조금씩 먹었습니다. 준혁은 애니가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를 못 잊어 괴로운 건 준혁도 마찬가지였지만 애니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애니가 나이도 있는데다가 잘 먹질 않아서 걷는 것조차 비틀거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루는 할머니 영정 사진을 앞에 세워두었더니 그 앞에 한참 동안 엎드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보자 눈에 기운이 돌았습니다. 그것도 잠시 이내 자리를 떴습니다. 애니가 너무 허약해서 준혁은 동물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수의사는 개의 상태가 몹시 안 좋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애니는 지금 살아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을 것이라고 준혁은 짐작했습니다. 준혁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애니를 할머니 곁으로 데려가 줘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애니의 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저토록 할머니를 찾고 있으니 어찌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 할머니와 함께 하도록 해주는 게 준혁이 마지막 해줄 수 있는 선물이라고 여겼습니다. 애니는 할머니 무덤 앞에서 거의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엎드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꼬리도 흔들지 못했습니다. 먹을 것을 줘도 먹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로 애니는 거의 먹은 게 물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냄새를 맡을 기운조차 없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이 사골이나 닭고기를 끓여줘도 안 먹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 무덤 앞에 엎드린 채 이틀 만에 결국 애니는 사랑하는 할머니 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준혁은 지금 애니의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 애니는 아직도 청춘이었습니다. 쭈글쭈글한 준혁의 뺨을 타고 두 줄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생전에 좀 더 배려하고 아껴줬으면 이토록 안타깝지 않을 것을. 할머니와 애니에 대한 회상은 언제까지나 슬프고 아름답고 애틋합니다. 준혁의 남은 생을 보면 이제 할머니도 애니도 다 잊혀질 것을 생각하니 애달프고 허망한 것입니다. 누가 다시 우리를 기억해 줄 것인가? 누가 있어 할머니와 애니를 떠올려 주겠습니까?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